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6월, 9월 모평 분석 특강 국어 6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9월 모평 화작 언매 문항 분석할 건데요. 자, 이 언매 쪽이 좀 더 이제 분석할 게 좀 있겠죠. 자, 화작보다는 그래서 일단 화작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면 똑같아요. 예, 구조가 늘 똑같습니다. 항상 변함이 없이 구조가 이래요. 자, 35번에서 45번까지가 이제 화법 단독이에요. 화법 단독. 화법 단독이 이제 35번에서 36번, 37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35번에 우리가 흔히 보던 말하기 방식 문제죠. 말하기 방식. 뻔해요. 그래서 화작은 왜 이게 답이고 답이 아닌지만 체크하면 돼요. 실수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뭐 분석까지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똑같다. 흐름이 똑같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실수만 하지 말자. 예요. 그래서 보면 정답이 이제 5번이었잖아요. 정답이 자 5번이었는데 보면 이제 발표자가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날리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 또한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여러분은 어떤 방법에 가장 관심이 생기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반응을 들은 다음에 이제 청중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끊어먹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이 5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함정도 없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렵게 안 되려고 꼬은 흔적도 전혀 없고 그냥 바로바로 보고 읽고 풀리는 문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긴장이 되기 때문에 약간 글을 잘못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쉬운 문제입니다. 단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수학의 1번 문제처럼 1, 2, 3, 4번 문제처럼 말이죠. 36번은 좀 특이한 게 원래는 자료 해석이 자료 활용 방안이 나왔잖아요. 늘. 근데 그거 말고 더 쉬운 유형이 나왔어요. 바로 말하기 계획, 즉 발표 내용 생성이라고 하죠. 내용 생성. 별게 아니고 말하기 계획이 있고 실제 말이 있으면 이 계획이 여기에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는 그러니까 더 단순한, 더 클래식하고 올드한 유형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자료 활용이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점수를 주겠다는 거지. 이거는 정답이 이제 4번이었죠. 4번.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발표자는 연날리기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고구려 고분벽화 사진 자료죠. 그 다음에 삼국사기 문헌 자료를 언급하면서 이 자료 출처를 밝혀서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연날리기 놀이 방법이라든지 뭐 높이 띄우기, 제주 부리기, 끊어먹기 이런 연날리기 놀이 방법이 설명되는 부분에서는 놀이 방법이 설명된 출처, 자료 출처를 안 밝혔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37번은 또 뻔한 유형, 청자 반응이죠? 바로바로 나와야 돼. 유형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청자 반응. 그래서 보시면은 정답 4번이었는데 자, 학생일이 궁금증을 드러낸 내용인 김유신 외에 또 누가 군사적 목적으로 연을 사용했는지는 일단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거고. 근데 학생 3이 궁금증을 드러낸 내용인 우리 선조들이 연날리기를 1년 중에 언제 했을까? 이거는 두 번째 문단에서 발표자가 이제 우리 선조들은 주로 정초 연날리기를 하였고라며 발표에서 언급한 정보에 해당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학생 3은 이미 발표에서 이미 언급된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다 이런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자 이어서 보면 이제 어떤 거예요? 통합이지. 통합. 그래서 통합 문제 화작 통합이지. 엄밀히 말하면 화작 통합.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쭉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38번부터 쭉 있는데 38, 39, 40, 41, 그리고 42까지 42까지 그래서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이지만
합쳐진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화법 단독 문제죠. 예.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었어요? 이게 38번이 4번이었잖아요. 긴장감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왜 4번이냐면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든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학생 3의 발언을 재진술하면서 상대 진술에 의해서 확인하고는 있지만 상대가 자신에게 바른 점을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4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은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가에서 가와 나가 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화법 장문 통합, 화작 통합이다. 통합이라고 합시다. 통합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3번이었어요. 3번. 통합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읽고 푸는 거라서 뭐 이렇게 스킬을 적용할 게 1도 없기 때문에. 왜 3번이냐면 이제 가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제안서에 포함하자는 학생 2의 6번째 발언 내용이 제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자는 계획에 따라서 나의 제한 정책에서 인근 지역의 스티커 부착 사례와 문제점을 제시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눔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이제 나눔 지도 제작을 제한하기 위한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지에 있는 것처럼 지도의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3번인 겁니다. 쉽게 풀립니다. 그 다음에 40번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통합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통합. 그래서 보면 이제 5번이 정답이었는데, 그래서 나에서 다를 활용해서 물나눔 지도 배포가 이제 물나눔 제공 참여 3점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B에서 제시한 그 정보를 제공했을 때 나눔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장문이에요. 얘도 장문이고 얘도 장문이다.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라기보다는 이제 물리적 결합으로 이제 통합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결국 이제 물리적이지 뭐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없고. 그래서 4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이 2번이었는데 학생 2는 이제 나눔지도 제작 계획을 단계별로 작성한 점이 좋았다고 평가했지만 그죠? 학생 1은 동의했어. 근데 나에서 나눔지도 제작 계획을 단계별로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 1의 반응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2번이고 42번은 4번이었잖아요. 쉽게 풀립니다. 나눔을 제공할 주체로 지금 우리 가게를 명시어로 드러내고 있고 먼 이웃과 가까운 친구라는 대조의 표현을 활용해서 나눔 제공 참여를 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글쓰기 유형도 되게 쉽게 나왔습니다. 사실 굳이 말하자면 화작에서 어렵게 될 거면 이제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면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조건도 뭐 2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쉽잖아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장문 단독이죠. 장문 단독. 그래서 이게 지금 43, 44, 45인데 똑같아요. 예. 이거 이제 보니까 비평 글쓰기 내용 생성이니까 43은 내용 생성이고 문제 보면 이게 지금 3번이 정답이었는데 보면 이제 다에서는 지금 범주화에 대한 어떤 그런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고 범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44번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고쳐쓰기. 예. 근데 고쳐쓰기도 이제 어렵게 되면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힘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초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범주화의 대상에 대한 이해를 일부 제한한다는 한계랑 복잡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가치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A에서는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함정하는 범주화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 범주화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고 마지막 문단에서 범주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되도록 수정을 권유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그래서 1번이 되는 것이고 45번은 비판적 사고, 비판인데 비판 유형인데 이것도 보면은
비판의 요소만 보면 돼요. 그래서 2번인데 다의 세 번째 문단에서는 범주어에 대해서 대상에 대한 이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죠. 그리고 A에서는 범주어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반박하는 건 적절합니다. 그리고 그 반박하는 글에서 새로운 성격 유형 검사가 개인이 지닌 복잡하고 다층적인 면모를 파악하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범주어가 대상의 속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포착해서 대상을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B에 제시하는 건 적절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작은 간단하게 확인해 봤고요. 자,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체를 사실 분석할 게 없기 때문에 언어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월 보평 언어 매체 분석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35번에서 36번을 보시면 자, 뭐가 나왔습니까? 자, 병렬 구성 나왔죠. 35에서 36번 보면 자, 병렬 구성. 번호를 빼고 그냥 개념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해설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병렬 구성 긴 지문이 나왔다 라는 거죠. 그러면 35번을 잠깐 보면은 자, 1번이 정답이었는데 그죠? 두 문장에 쓰인 과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했죠. 과. 이 과가 뭐야? 이 과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가 중요했죠. 과라고 하는 것은 접속 조사로도 쓸 수 있지만 부사격 조사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이걸 알아야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보시면은 이 두 문장, 지금 여기 두 문장에 쓰인 1번 선지에 쓰이는 그 두 문장에 쓰인 과는 접속 조사가 아닙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얘가 아니고 얘였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몰랐다. 대부분 접속 조사인 건 알아, 과가. 근데 과가 부사격 조사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1번 선지에서도 이 과가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두 문장의 의미가 유지되는 것은 부사의 위치 이동이 이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단위끼리 대등하게 이어진 병렬 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 정답이에요. 오케이?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면은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문장에 쓰이는 어떤 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앞뒤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이기 때문에 나는 빵을 또 기분이 좋아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등하게 연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속적 연결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은 동일한 단위가 조사나 어미 없이 나열되는 것으로도 병렬 구성을 이룰 수 있다는 제시문의 설명을 통해 볼 때 해당 문장에는 명사 팥, 콩, 쌀이 나열된 병렬 구성이 있는 것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문장에서는 이제 오래 걷기와 빨리 걷기가 접속 조사 랑으로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5번은 이제 해당 문장에서는 동생은 중학생이었과 형은 대학생이었 이게 연결함이 은하로 또 대등하게 연결돼 있어요. 은하 대등적 연결음이에요. 그 다음에 36번을 보면은 자, 문장 차원의 오류를 묻는 문제인데 정답 3번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유는 3번이었던 이유는 C의 선행절에서 체력 단련과 방을 청소한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가 동일하지 않은 요소이기 때문에 병렬 구성을 이루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되고 또한 C의 후행절에서는 선행절의 지불과 동일한 문장 성분이 아닌 지배가 생략되어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니은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인 거죠. 이건 이제 개념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문과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정황을 보고 이제 푸는 그때그때 이제 센스를 발휘해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번의 나머지 선지를 잠깐 보면 1번은 A의 선행절에서는 이제 체력을 단련하와 방청소는 단위가 동일하지 않은 요소이기 때문에 병렬 구성을 이루기에 이제 적절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얘기랑 다 겹치기 때문에 일단 3번임을 정확하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번을 보면 담화예요. 자, 담화에서 담화도 이제 개념이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답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담화는 37번이었는데 5번이었죠. 이거는 아마 정답률 90% 이상일 겁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이건 어려웠어. 이건 어려운 거 맞고. 담화는 자 5번인 이유가 이제 니은이 가리키는 대상은 엄마잖아요. 근데 지읒은 청형이지만 맥락상 명령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읒의 주체에는 엄마가 포함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5번인 것이고 이게 어려웠어요. 품사, 관계연. 관계연에 해당되는 38번이 또 어려웠죠. 이게 정답 4번이었는데 학습활동으로 제시된 문장에서는 이제 나만을과 자기한테만의 결합 유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사, 만, 보조사, 을, 격조사, 자기한테만, 한테, 격조사, 만, 보조사, 결합 유형이죠. 근데 4번에서는 이제 이것뿐이라면 여기서는 자 이것뿐이라면 에서 뿐이라면 여기를 보면 자, 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뿐은 보조사예요. 근데 여기를 파악하는 게 어려웠을 거야. 기본형 사과예요. 기본형. 이다죠. 서술격조사. 그러니까 격조사. 그러니까 자세하게 하면 서술격조사고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격조사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면까지는 아니고 이라까지. 예. 이라까지. 면은 어미니까 이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말로서는 자 말로서는 보시면 여기서 보면 어때요? 격조사. 로서가 격조사잖아. 부사격조사니까. 그다음에 느는 보조사잖아. 보조사. 그러면 38번은 왜 어려운 거였어요? 조사 개념 모르니까 어떤 단어를 보고서 이게 격조사인지 보조사인지를 파악이 안 되니까 분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언어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제가 봤을 때 38번. 이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국어사 중세국어 문제 39번을 보는데 자 39번까지 보고 이제 우리가 끝낼 건데요. 자 언어 분석만 할 건데 5번이 정답이었어요. 즈음하다라는 표현이죠. 즈음하다. 자 거기 보시면 옛날 표현이라서 반침이고요. 아래합니다. 그래서 즈음하다 보면은 이제 확인되는 의미 변화가 원래 의미는 사라지고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이동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무엇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 의미의 이동. 의미 이동. 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떠올리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세국어 디귿에서의 뜻이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사라졌는지 또 현대국어의 비읍에서의 뜻이 중세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따져보면 중세국어 즈음하다 같은 경우는 사이에 있다라는 뜻으로 옛날에 써서 사이에 있다.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사이에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원래는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자 지금 보면 현대국어 즈음하다는 특정한 때에 다다르거나 그런 때를 맞다의 뜻으로 한마디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의미가. 네, 바뀌었어. 그래서 의미 이동 요거를 갖다가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그게 되게 중요했다. 근데 이제 결국 보면 여기서 변별 포인트가 되는 것은 38번이었어요. 물론 38번과 35번 과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문법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를 묻는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문법 개념 다시 한번 정리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 과목 특강
분석도 마칩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능 잘 보시고 수능 날 대박 소식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최후의 승자가 되길 바라며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